네,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은 아파트에 사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투자하면 대부분은 돈을 벌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빌라를 사신다면 빠르면 1, 2년, 늦어도 5년 안에 가격이 정말 빠르게 올라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정말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종수입니다. 네, 이 사진은 2호선 신정 내거리역 앞에 있는 목동 아델리체 사진입니다. 여기가 과거에 신정 2-1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이 된 곳인데요. 제가 모든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빌라는 변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같이 허름했던 이런 구역에 있는 빌라에서 오른쪽 같은 아파트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빌라를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뀔 게 뻔히 보이는 곳은 당연히 이미 비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변할 수 있음에도 아직 분명히 저렴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곳들을 찾아서 3억짜리 빌라를 사서 15억 아파트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반드시 이 인플레이션을 이기거나 최소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가 2006년에서 2024년으로 오면서 105%가 오른 것처럼 적어도 이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해요.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급이 쉽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씩 공급이 부족할 때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에는 공급이 워낙에 쉽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잘 어긋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반영되지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이 사진처럼 변신을 할 때 비로소 제대로 가치를 반영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신할 빌라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 비슷한 구역들을 저렴하게 선점하신다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빌라에서 아파트로 변하는 사업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업이 재개발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재개발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통기획이라고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입니다. 먼저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오세훈 시장이 오면서 신통기획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한 거고요.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절차를 줄여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존보다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줘서 기존의 개발되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5년 걸리던 걸 2년으로 줄여주겠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빨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도정법이라는 법 안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로 가장 핫한 재개발은요,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생긴 가장 최근에 생긴 제도이고요. 서울의 부족한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정책입니다. 기존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개의 도로를 저희가 가로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한 개 가로를 끼고 이렇게 한 개 골목 정도, 한 동 정도의 아파트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걸 해보니까 속도는 정말 빠른데 기존의 저층 주거지의 문제였던 인프라나 주차장이나 이런 게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서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자 나온 게 바로 이 모아타운인데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진행되던 여러 개를 모아서 이렇게 한 개의 구역으로 만들고요. 이거 하나를 모아주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아주택 여러 개를 모아서 한 개의 타운으로 형성을 한 게 바로 모아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모아타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8에서 10년 걸리던 재개발 재건축, 사실 8에서 10년도 훨씬 더 걸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정말 빨라요. 8에서 10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균 4에서 5년으로 줄여준다고 하니 약간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많은 기간이 줄여지겠죠. 대표적으로 크게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 승인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생략해주는 게 가장 큰 혜택인데요. 이 세 개 과정 모두 꽤나 오래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뿐만 아니라요, 이 왼쪽이 기존에 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규정이었고요. 그것들이 모두 다 완화해서 만든 게 바로 모아타운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자면 결국엔 다 모아타운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 구역도 더 커지고요, 동상향과 층수 제한을 풀어주면서 사업성 역시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이 모아타운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큰 혜택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통합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 그랬었죠? 네, 인프라가 바로 이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아타운이 전체적으로 함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전체 한 2000세대 정도의 굉장히 큰 대단지의 타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지어지게 된다면 어지간한 커뮤니티나 주차장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재개발보다 속도도 훨씬 빠르면서 인프라마저 거의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모아타운 정말 괜찮지 않나요? 그렇다면 모아타운엔 단점이 없는 걸까요? 사실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아타운에 몇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이 치명적인 단점들이 굉장히
굉장히 부각되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모아타운을 안 좋게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점과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의 기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모아타운 단점이 첫 번째입니다. 너무 소규모이고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는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소규모 정비는 굉장히 작게 진행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인프라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시공비도 너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게 실질적인 얘기인데요. 모아타운에게 너무 소규모고 사업성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모아타운의 취지와 현재 방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대로 진행되게 된다면 2000세대 가까운 대단지를 형성하게 되는 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등촌동에 위치한 모아타운입니다. 이 두 개가 사실상의 한 단지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세대수를 모두 합치면 거의 2400가구가 됩니다. 2000세대급 규모를 소단지 규모라고 폄하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소규모 단지라는 거를 낙인을 찍고 이걸 바탕으로 다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 소규모가 되면 어떤 게 문제죠? 네, 가장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하면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공사비 얘기죠. 정말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는데요. 작은 사업장들의 경우 이러한 공사비 인상이 더 가파르고 실제로 사업성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렇게 2400가구씩 진행되게 된다면 공사비 역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고요. 당연히 일군 시공사들도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구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와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모아타운이 함께 제대로 진행만 된다면 크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아타운 단점 두 번째입니다. 바로 구역별로 사업성이 모두 다르다입니다. 이거는 사실 단점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거나 제대로 몰라서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제가 아까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 모여서 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등촌동을 사례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렇게 모아주택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하나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조합마다 개별적인 사업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가 아울러서 개발이 되기는 하지만 이 하나하나의 사업성을 따로 분석을 해봐야 되고, 이 사업성별로 이 사업성이 모두 다른 여러 개의 조합이 통합 재개발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전체 모아타운 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이 한 개의 모아타운을 같은 사업으로 착각을 하는 데서 실수를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곳의 사업성을 보게 되면 각 구역별로 조합원 수가 모두 다르고요. 그리고 각 구역별로 일반 분양 숫자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비례율 역시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구역을 모두 분석을 해보고 가장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단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각 구역별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적으로 모아타운 통합을 해감에 있어서 이 각각의 사업성이 다른 부분으로 잡음이나 사업의 지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히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아타운의 단점 세 번째입니다. 바로 충족 동의율이 높다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모아타운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80%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재개발에 해당되는 도정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턱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 조합 설립 동의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여기서 5%가 차이 난다는 지점이에요. 사실 이제 정비사업을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80%나 75%나 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75%를 채울 때도 70%까지 채울 때와 70%에 75%까지 채울 때의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정도로 이 70에서 75%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75%에 심지어 이제 80%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모아타운의 80%라는 동률은 굉장히 큰 허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아타운의 정말 큰 단점이 맞고요. 그래서 투자 전에 주민들이나 추진위의 열의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방해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싸게 사고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조합 설립이 되지 않는다면 정비사업은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모아타운이 별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과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 80%를 동의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모아타운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구역이 모아타운 동의율이 80%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저는 모아타운 투자를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의 단점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모아타운이 처음 발표가 된 게 언젠데 아직까지 계속 신규 지정만 하고 성과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모아타운이 처음 발표가 나온 게
네, 22년 2월입니다. 22년 2월에 모아타운의 이름이 처음 생긴 거고요. 이때부터 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미 번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초부터 이주를 시작해서 지금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를 시작을 했고요. 면목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사업 승인을 받고 내년이면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발표된 시범 사업지들이 불과 이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22년에 구역을 발표를 하고 26년에 이주와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실상 초기에 발표했던 대로 4년에서 5년에 이주 착공까지 가게 하겠다라는 초기 취지와 거의 비슷한 속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이면요, 물론 정말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 재개발에서는 처음 시작을 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승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꽤나 빠른 속도인 편인 구역일 거예요. 근데 물론 시범사업지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10년 이상 걸리던 절차를 4년 만에 이주 단계까지 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정법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제도가 완비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례가 있었던 게 아닌 만큼 모아타운 역시 지금 이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서 보완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꼭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요? 마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제가 투자를 직접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모아타운은 분명히 단점도 굉장히 많은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현재 선정되어 있는 100곳 중에서 60, 70곳 이상은 제대로 가지 못하거나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께 오히려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재개발 사업은 안 그런가요? 재개발들은 100곳 지정되면 100곳 다 뭐 10년 안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하나요? 재개발 역시 끝까지 진행되는 거 30%,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초기 재개발이 정말 많은 변수가 있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공급이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귀하고 비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게 말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또 옆에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타운 사요 마요? 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모아타운 사셔도 됩니다. 근데요, 잘 사셔야 되고요. 아무거나 사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 자체가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이 정말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까지 다 다루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실전 구역을 가지고 어떤 구역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